오늘은 백셀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백셀이라는 것은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Diode. 우리 패브릭 페로에서는 빛이 옆으로 나왔습니다.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였죠. 그래서 공진 길이가 이렇게 됐고요. 빛이 이렇게 왕복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레이저 다이오드를 우리 패브릭 페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셀에서는 빛이 표면으로 나옵니다. 90도 틀어서 이렇게 표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진기도 버티컬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패브릭 페로나 백셀이나 모두 종축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즉 공진기 길이 방향으로 광자가 진행된다, 빛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빛이 나오니까 공진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요 파란색 요 DBR 미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되는데 요 활성층 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사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위로도 바로 반사판 요 반사전극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진기의 길이라는 게 L'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활성층의 두께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클레드층은 표시 안 했는데요. 클레드층은 이 활성층의 아래, 위에 이렇게 샌드위치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 캐비티인 경우에는 광자의 움직임이 상하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 길이가 짧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문턱이득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었죠. 이게 굉장히 짧아지니까 이 값이 커집니다. 이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발진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값이 낮을수록 발진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낮은 전류에서도 쉽게 발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버티컬 이러한 백셀에서는 이게 작아지니까 이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한다? 이쪽 반사율을 극대화시켜서 이 값을 줄이는 겁니다. 이 값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문턱이득 값을 감소시킨다. 그러한 개념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셀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상단과 하단에 브레그 미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사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공진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빛이 자 이렇게 여기서 반사되고 또 여기서도 반사되겠죠? 물론 뭐 한 대여섯 층에서 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빛이 최소 여기까지 내려오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진기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주기의 요 두께, 여기 20주기, 여기 두께, 그 다음에 활성층의 두께, 요걸 전부 더한 요 두께가 바로 이 백셀의 공진기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조금 길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반사율이 엄청 올라가겠죠. 20주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10주기니까 여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남다 제로 0.8 마이크로의 빛을 여기서 방출시키고자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갈륨아센의 굴절율은 3.6이고요. 그 다음에 DBR은 갈륨아센, 알루미늄 아센으로 형성을 한다고 하면 알루미늄 아센은 굴절율이 3.2. 그리고 여기 클레드층은 알루미늄 갈륨아센아이드인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흡수계수 알파라는 것은 이 파장에 대해서 흡수계수는 이 정도가 됩니다. 갈륨 아세나이드의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DBR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여기 활성층만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부에 DBR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반사판 전극이 오겠죠. 그리고 상부 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활성층 내를 이렇게 왕복하다가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진기 길이 L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액티브 레이어 활성층의 두께 정도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정성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턱 이득 값을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진기의 길이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반사율이 0.9짜리 높은 반사율을 쓰고 빛이 나가는 쪽은 그냥 자연 미러를 쓴다. 그러면 반사율이 0.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턱 이득이라는 것은 10의 4승 오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BR이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주기, 10주기. 그러면 자 우리
요 각각의 두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그랬죠? 4분의 람다 웨이브 스택이라 그랬죠? 쿼터 웨이브 스택입니다. 두께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0.8, 그 다음에 굴절률 3.6, 3.2.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주기에 대해서 두께가 나올 거고 10주기에 대해서 두께가 나옵니다. 그리고 활성층의 두께, 그 세 개를 전부 더한 게 바로 공진기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3.64 마이크로메타. 그래서 문톡 이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의 반사율은 요 공식을 갖고 계산해야죠. 20주기면 여기 20승이죠. 그래서 40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반사율은 요 파장에 대해서 0.99, 0.99를 99% 반사시킨다는 겁니다. 수직의 빔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자, 이쪽 상단은 10주기니까 대략 0.90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톡 이득은 약 한 8배가 감소됐죠. 10의 3성오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반사율도 올려서 이 값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활성층의 길이도, 공진기의 길이도 약간 증가하는, 그래서 문톡 이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톡 이득 값이 우리 페브리 페로 레이저 다이오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브리 페로 레이저 다이오드는 공진기 길이가 250이죠. 250 마이크로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쪽 미러의 반사율은 0.9, 한쪽은 그냥 자연 미러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반사율이 33%가 되니까 대략 계산하면 동일하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셀에서 DBR을 아래 20주기, 위에 10주기를 하고 하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페브리 페로의 공진기 길이 250 마이크로로 설계한 거에 비슷한 문톡 이득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DBR과 백셀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쉽게 발진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바로 DBR 효과하고 공진기의 길이가 조금 길어진 그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장 간격을 구해보면 우리 페브리 페로는 다중 모드 발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웃하는 피크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계산해보면 3.56 옹스트롱, 0.356 나노메타, 거의 근접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자연 방출광 스펙트럼 안에 부수히 많은 이러한 유동 방출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득과 손실 중에서 이득이 더 큰 빛들만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일 피크로는 방출하지 않는다. 자연 방출광 안에서도 이득이 손실보다 큰 방출광이 나오는데 어쨌든 한 개는 아니고 다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다중모드 발진이다. 그런데 백셀을 계산해 보면 자, 굴절률을 3.388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조합 평균을 낸 건데요.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산술 평균을 내면 3.4가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공진기 길이가 이제 3.64이죠. 그래서 간격은 이웃하는 파장, 중심 파장이 0.8이 있고요. 그 옆에 파장은 25나노메타 떨어져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 방출광 스펙트럼 밖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셀은 단일 모드 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웃하는 파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셀은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의 레이트 방정식을 다룰 건데요. 이 레이트 방정식으로 우리 차단 주파수 같은 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광통신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전송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